댓글 달라고 댓글. 색채 내기. 자, 44페이지에 이생규장전 들어가 봅시다. 고전 소설 중에서 이것도 필수 작품인데 수능에 한번 출제된 적이고. 자, 제목은 이생의 동그라미. 자, 인물이고 무장, 담장을 엿보다. 자, 첫 만남이 이루어진 게 제목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생이 담장을 엿보고 최 여인과 처음으로 사랑을 하기 시작한. 네, 첫 번째 인연의 시작을 보여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좀 알아놔야 될 게 이생규장전이 김시습의 금오신화라는 그 소설집에 수록되어 있는 최초의 한문 소설이에요. 그래서 항상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으면 중요하지. 자, 하나 적어보자. 우리나라의 최초의 소설.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나머지 작품 5개도 4개, 나머지는 적어주면 외우겠나? 테스트인가? 뭐 치유 부벽전기, 만복사 접하기, 용궁 구염록, 남녀 부주지. 머리 아프지? 나중에 내신하면 그때 합시다. 자, 여기에 5편이 실려 있거든. 수능에는 만복사 접하기 1편 수록되고. 그거 할까봐 그냥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한문으로 수록돼 있고 우리는 지금 한글 번역된 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너희들 혹시 최초의 한글 소설은 뭔지 아니? 얘는 한문 소설이고 최초의 그 허균의 홍길동전 이 이후에 나온 작품이에요. 얘는 그 김시습의 금오신화 이거는 언제를 배경으로 하냐면 단조, 그 다음에 세조, 자, 이때를 배경으로 하거든. 그래서 김시습이라는 사람이 생육신 아는 사람입니다. 사육신 혹시 아는 사람? 성삼문 시조하면서 배웠지? 네, 그 단종 보기를 꿈꾸다가 돌아가신 분. 그렇죠, 6명. 근데 또 살아있는 사람이 또 6명이거든. 그 중에 한 명이 김시습. 굉장히 천재적인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네, 이 조정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그냥 때려치우고 산에 가갖고 스님처럼 살았어요. 네, 그때 지어진 작품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생규장전 바로 한번 보자. 고전 소설은 얘들아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품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도 큰 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필수 작품들 우리 교재에 실려 있는 게 진짜 필수 작품들이거든. 최척전은 아주 오래전부터 수록돼 있었는데 우리 교재 수능에 출제됐고 올 수능에 이생규장전하고 뭐 홍계월전이라든지 뒤에 보면 쭉 돼 있는 작품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사시남정이 우리 배웠지? 이런 거 복습 잘 하시고. 자, 그럼 원래는 너희가 먼저 풀어봐야 되는데 그냥 바로 같이 보자. 134번부터 문제 유형 적어보세요. 자, 134번에 서술상의 특징 파악.
44페이지다. 못 찾았니? 문학 44페이지. 페이지가 안 맞나? 아? 공일 걸 도와줘. 자, 봅시다. 두 번째 135번은 소재의 의미 기능 파악. 네, 136번 한자 성어인데 거기에 이생의 심정에 동그라미 치고 인물의 심리 파악. 네, 137번 인물의 태도 이유 파악. 자, 일단 너희가 확인해야 될 게 문제에서 보면 특히 인물 관련 문제가 137번 밑줄 문제거든. 거기에서 선택지 보시면 어떤 인물들 보이니? 최여인하고 또 이세.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주인공일 가능성이 크겠지. 그 제시문 읽으면서 반드시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전 줄거리부터. 고전소설은 이전 줄거리도 중요합니다. 이유는 이전 줄거리에다가 전체 상황, 자, 인물의 관계 정리하세요. 고전소설이 수능에서는 많이 등장하거든. 그래서 이거 놓치면 무슨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른다. 자, 그럼 이전 줄거리부터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자, 하민이부터 해가지고 한 대충 5줄씩까지 읽으면 되겠네. 시작. 이생은 최여인과 사랑의 시를 주고받으며 인연을 맺게 된다. 자, 이생의 동그라미, 최여인의 동그라미. 둘이 무슨 사이? 연인 사이, 사랑하는 사이. 그 다음.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생의 아버지가 이생을 시골로 쫓아버리자 최여인은 상사병이 들어 자리에 눕게 된다. 자, 끊어봐라. 이게 바로 첫 번째 시련입니다. 자, 이생의 아버지가 부모의 반대. 자, 그 다음에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그녀의 부모가 두 사람의 혼례를 성사시킨다.
이후 이생은 과거에 급제하여 배설길에 오르지만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 최 여인은 홍건적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다. 난이 평전된 후 최 여인은 이생의 앞에 나타난다. 자, 그럼 여기서 혼례를 성사 동그라미 쳐볼까? 자, 시련을 이겨냈고 그 이후에 또 시련이 있었어요. 뭐니? 홍건적의 난 또 세모치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최 여인이 다시 나타나재. 뭐고 이거 최 여인은 죽었는데 뭐겠니? 꿈 아니면 귀신이겠지. 자, 그래서 요가 전체 상황 정리해 봅시다. 자, 둘이 시를 주고받으면서 첫 만남이 이 이생이 담장을 엿보다가 시 듣는 소리를 듣고 둘이서 눈이 맞아가지고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남. 자, 그 다음 이생의 부모가 반대하게 되고 다시 이거를 이겨내고 여기까지 해서 자, 세 번의 만남을 거치게 됩니다. 이생과 최 여인 사이. 네, 두 번의 시련을 이겨내고. 네, 선생님은 이생규전전 한문으로 된 원본으로 공부했거든. 거기에 보면 이생하고 최 여인이 많이 어려요. 한 14살 정도. 근데 최 여인이 굉장히 잘사 명문거조. 그래서 따로 별장이 있거든. 자기 화초 막 키우는 데도 있고. 근데 그쪽에서 이생이 서당을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담장 밑에서 항상 좀 쉬다가 가고 그랬거든. 근데 담장 안에서 막 여자 목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엿보다가 네, 둘이 눈이 짠 맞아갖고 네, 둘이서 같이 지내요. 한 몇 박 며칠을. 네, 그러다가 이제 이생이 매일 그렇게 가니까 집에도 안 들어오고 너희들 그렇다 아이가 친구랑 스터디 카페 갈게요 막 이렇게 그래갖고 막 이제 엄마 속이고 그래 이제 안 들어오니까 이생의 아버지가 눈치 깠거든. 이마 이거 바람났네 저 시골 가서 농사나 지어라 이놈 새끼야 이렇게. 그래서 부모가 반대했거든. 근데 최 여인이 막 거의 죽을 똥 살 똥 하니까 최 여인의 부모가 이생의 그 아버지 설득해가지고 둘이 혼례를 치릅니다. 네, 겨우겨우 혼례 치렀는데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났지. 그럼 이건 무슨 갈등이니 얘네들은? 우리가 내적 갈등이가 외적 갈등이가? 외적 갈등. 그 외적 갈등 중에서 무슨 갈등? 전체적으로 인물과 사회 갈등입니다. 네, 홍건적의 나는 개인이 문제가 아니지. 둘의 사랑을 방해하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체 상황이고, 자, 그 뒤에 한번 읽어보자. 하늘이. 그 뒤 이생도 역시 벼슬을 구하지 않고 최 여인과 함께 그곳에서 살았다. 그러자 피난을 나가 살던 노북들도 역시 제발로 찾아왔다. 이생은 그 이후로는 인간사에 게을러졌다. 그래서 비록 친척과 빈객의 길 형사에 할애하고 조문해야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문을 걸어 잠그고 밖에 나가지 않았다. 자, 이까지 끊고 기억 앞에 바로 보면 그래서 네 이제 네모치고 자 앞에가 이유가 되고 뒤에가 인물의 태도가 됩니다. 자, 이생은 무엇을 했다? 이걸 한자성어로 두문불출이란다. 자, 이렇게 한 이유는 자 당연히 최 여인을 위해서.
자, 최여인은 이미 죽은 몸이제.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소문이 나면 되니 안 되니? 안 되겠죠. 그럼 최여인이 굉장히 괴로워지잖아. 막 귀찮게 하고 아니면 사라질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생이 최여인을 아끼는 마음이다. 자, 계속. 그는 항상 최여인의 화답을 구하거나 최여인이 지은 시에 화답하면서 금슬이 좋아 허락하게 지냈다. 자, 이까지 끊어갖고 이생과 최여인의 재회. 그래서 다행히 둘이 만나가지고 굉장히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여기까지. 근데 결국 이게 주제거든. 자, 이생은 살아있는 사람인데 최여인은 어떤 사람이니? 죽어있는 귀신이지. 근데 너희들 만약에 죽은 귀신 나타나래, 야 내랑 사랑하자, 라 옥수수 잘생긴 남자 같다, 그럼 사랑할래? 내 스타일인데 이렇게. 귀신이지만 괜찮아 이렇게 할래? 무섭지 않겠나? 뭐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밤에 안녕 하늘아 나 너 친구야 이렇게 하는. 근데 이생은 전혀 그렇게 뭐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런 게 없거든. 오히려 최여인을 이전처럼 똑같이 사랑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런 걸 우리가 무슨 사랑? 생사를 초월한 사랑이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다. 그래서 밑에다가 생사를 초월한 사랑. 저는 정대생 수업 시간 막 얘기하던데 너희들 사랑과 영어 모르나 이렇게. 그래 막 도자기 같이 둘이 막 돌려 싸고 막. 근데 너희가 그걸 알 적이 너희 안 하 그거. 이름은 안 하. 너희 태어나기 한 너희 나이 한 3배 정도 되는 그 전에 있었던 영화인데 몰랐습니다. 자, 그럼 이달라가 읽어봅시다. 자, 수아 읽어보자. 그렇게 선왕이가 한다고 한다. 어느 날 저녁에 여인은 이생에게 말하였다. 세 번이나 좋은 시절을 만났습니다마는 세상 일은 어긋나기만 하네요. 즐거움을 다 누리기 전에 슬픈 이별이 갑자기 닥쳐오다니. 자, 그럼 니은의 세모치고, 자, 여인이 이생이가 갑자기 뭐를 통보하니? 이별을 통보하재. 그럼 여기다가 적어라. 뭐 적을래? 이유. 자, 우리 헤어져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뭘 물어보니? 그래 이렇게 하나. 왜? 뭐 때문에? What? 이렇게. 자, 그래서 why이제 what이 아니고. 역시 영어 못한다. 자, 그 다음에 계속. 그렇게 말하고는 마침내 흑흑 울음을 퍼뜨렸다. 이생이 눌러들었다. 어찌로 여인은 대답하였다. 저승길의 은수는 피할 수가 없답니다. 선생께서 저와 그대의 연분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고 또 아무 죄장이 없음을 살피시어 헌채를 빌려주어 그대와 함께 잠시 시름으로 애간장을 끊도록 하였던 것이지요. 자, 이까지 끊고 채랑이 그동안 이상이 있었던 이유. 자, 그 다음에 또. 하지만 오랫동안 인간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승 사람을 생각할 수는 없다. 자, 이게 바로 니은에서 슬픈 이별을 통보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하살표 밑으로 끊어주세요. 자, 끄어주세요. 니은에서 가로. 자, 더 이상 이승에 있을 수 없는 몸입니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 자, 그 다음에 미소. 최여인은 목적을 지켜 술을 울게 하였다. 그리고는 옥류춘 후를 노래하면서 이승에게 술을 권하였다. 자, 옥루춘 한곡에다 밑줄 그어서 이게 문제 135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얘들아 소재나 공간적 시간적 배경은 뭐와 관련해서 풀으랬니? 또 시작. 고개 들어봐라. 너희들 기분이 좋다 그러면 무슨 노래를 부르노? 기분이 아주 좋다 이렇게. 노래 안 부른대요. 뭐 기분이 막 지금 막 째질 것 같다. 나 막 용돈 한 100만 원 받았다 이렇게. 친구 데리고 막 맛있는 거 먹고 막 이렇게 노래방 갔는데 무슨 노래 부른대? 눈치 없이 막 발라드 부른대. 막 이별 노래 부르고. 신나는 노래 불러야 되겠지. 그럼 신나는 노래 부른다는 말은 기분이 어떻다고? 좋다는 얘기고. 내가 어저께 남친한테 아주 주차였어요. 그 노래방 가고 무슨 노래 부르래? 랩 막 이런 거 막 부르고. 이별 노래 막 부르고 지 혼자 막 세상 다 산 사람처럼 막 펑펑 울고 막 이럴 거 아이가. 그래서 여기서 노래가 나왔지만 뭐로 풀으라고? 인물로 풀으라고.
소설은 인물이다. 그럼 이 노래가 누가 불렀단 말이고? 최여인. 그럼 최여인의 뭐 심리나 태도 이유와 관련이 있겠지. 그래서 문제 나왔잖아. 그래서 135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A 바로 읽고 문제 푸시면 돼요. 자, 읽어보자 계속. 전장의 창과 방패가 시야에 가득 어지러운 곳. 자, 이곳은 어디겠니? 홍건적의 난이 일어난 장소겠지. 그 상황 적고. 자, 그 다음. 옷구슬 벗어주고 뿔이 큰 날며 원앙도 짝 일어나. 자, 여기서 옷구슬은 바로 최여인을 나타냅니다. 네, 부서졌다. 네, 목숨이 끊어졌다. 네, 꽃도 떨어지고. 네, 원앙은 부부 사이를 나타내거든. 네, 원앙도 최여인. 남편도 잃고. 다 상황이다. 자, 그 다음에. 남자에게 흩어진 이불을 그 누가 묻어주다. 피에 젖어 떠드는 영혼은 하소연할 사람 없어. 자, 1년은 지금 최여인의 과거의 상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서 이생은 무사히 도망갔지만 최여인은 네, 도적들 손에 겁탈당하려는 걸 막다가 이렇게 칼로 아주 무자비하게 살해됐거든. 그 장면을 나타내요. 그래서 과거 모습이. 그 다음 2연. 그다음에 무산 산이 한번 내려온 뒤로 깨졌던 불이 거울 다시 갈라지니 마음을 쓰려. 자, 이까지 끊어서 요거는 거울이 끊어졌다는 말은 깨졌다는 건 뭐 한 거게? 보기 들어봐라. 참고로 부부 사이를 거울이라 얘기해요. 그래서 부부가 오래 살면 서로 닮아간다 하거든. 정교생님께서 자기랑 내랑 닮았다 이러고. 어? 네, 선생님한테 점점 머리가 커지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 오늘 눈썹 무신을 하고 오니까 정교생도 나도 할라니. 처음에 막 짱구 눈썹을 놀렸는데 보니까 눈썹 진한데 나도 하라 이렇게 손잡고 데려가려고. 그래서 정교생 달아놓은 눈썹을 이렇게 V자 눈썹을 왜 이러니까 남들이 나를 우습게 안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럼 더 웃을 것 같은데 괜찮겠나요? 다음에 데리고 가게 됐어요. 이게 부부 사이를 거울이라는 건 서로 같이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이란다. 거울이 깨졌다는 걸 파경이라 해요. 그럼 무슨 말이겠니? 보통 이별을 하거나 이혼했을 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불이 거울 깨진다는 말은 서로 헤어지는 이별 부부끼리. 자, 그래서 요거는 이생과 채랑의 현재 상황이다. 요까지 현재 상황. 자, 그 다음 마지막 또 읽어보자. 이제 작별하던 둘 다 아득하여 천장과 있는 사이에 소식이 막히고. 자, 뭐뭐 하리라는 거는 과거, 현재, 미래. 미래. 그래서 요거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를 예고하는 거지요. 자, 요까지 해서 바로 135번 문제 풀어봐라. 몇 번? 1번. 그래서 요런 문제 바로 풀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문제부터 확인하고 되시면 들어가기. 자, 그 다음에 네, 계속 읽어봐라. 차라리 그대와 함께 한천으로 갈지언정 같이 부유하게 홍로 여생에 도전하겠소. 지난번 난리가 있은 뒤 친척과 노북들이 각각 서로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해골이 들판에 남자에게 흩어져 있었을 때 만일 남자가 아니었더라면 누가 매장할 수 있었겠소. 옛사람 말씀에 어버이 살아계실 때는 예로서 섬기고 돌아가신 뒤에는 예로서 장사 지내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이런 일을 실천에 옮길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남자의 찬성이 효순하고 착하며 온전히 두터웠기 때문이었소. 그러기에 너무도 감격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스스로 부끄러움을 없이 이길 수 있었다. 자, 이까지 끊어보세요. 이생규정전에서는 불교적 사상이 나타나 있다 없다. 어디? 불교 사상이 드러나 있다. OX. 자, 고개 들어봐라. 불교 사상이 있다. 손 들어봐라. 손 안 든 사람 이제 노래 시킨다.
네, 불교 사상 없다 손 들어봐라. 있다 손 들어봐라. 어디 하는지 모른다 손 들어봐라. 승빈이 불교 사상 있니 없니? 어디 오셨죠? 어? 어디요? 저 발, 나 노래해라. 예? 자, 노래라고. 불교 사상은 우리 뭐 저승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업보 이야기 이런 거 하면 불교 사상이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해 보세요. 네, 저승길에는 운수를 피할 수 없다. 천재는 여기서 보통 옥황상제를 나타내거든. 그럼 불교 사상 맞니? 적어놔라 불교 사상. 내신하고도 같이 연결되는 거니까 또 배워놓으세요. 그 다음 부모한테 효를 다해야 된다. 이런 건 무슨 사상이니? 그렇지, 유교 사상. 그래서 이 소설은 불교, 유교 다 들어가 있는 소설. 그래서 어디냐면 오른쪽 편에 부모의 시신을 다 걷어서 예로서 장사 지냈다. 그게 너무 고맙다. 네, 여기서 솔직히 이생이 조금 찌질이에요. 이유는 혼자 도망갔거든. 네, 막 적들이 몰려왔을 때 하고 진짜 막 도망가면 숨어 있었어. 근데 최 여인 혼자 끌려가가지고 자기가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개돼지 같은 놈들아 이렇게 나를 죽여라 이렇게 진짜 죽였거든. 그런데 이제 산 사람처럼 다시 돌아왔지.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이생 부모의 시신을 걷어가지고 장례를 치른 거예요. 그러면 이생 입장에서는 부끄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겠지. 자, 그래서 유교 사상 잘 드러난 작품이다. 자, 계속 읽어봐라. 이 남자는 인간 세상에 남아서 100년 뒤에 나와 함께 흙이 어떻겠어. 자, 이까지 끊어서 이생은 곱게 보내주지 않고 뭐 하고 있다. 태랑에게 2달러 끊어봅시다. 최 여인의 이별 통보에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자 나랑 같이 100년까지 누리다 그렇게 헤어지자.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들어갑시다. 자, 시윤 읽어보자. 여인은 대답하였다. 장본의 수명은 아직 여러 개가 남아있지만 저는 이미 귀신의 명부에 이름이 실려있으니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인이 최 여인이 이생의 말을 수락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 1번. 자, 이미 귀신의 명부에 이름이 실려 있으니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만약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하고 미련을 가져 저승 세계의 분량을 위반하게 된다면 비단 저에게만 죄가가 미칠 뿐 아니라 아울러 그대에게도 누가 미칠 것이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한 이유 2번. 이생에게 누가 미칠 것이다. 너에게 해를 끼칠 순 없다. 그래서 난 떠나야 된다. 자, 그 다음 다만 저의 유해가 아무 곳에 흩어져 있으니 네, 계속 읽어보세요. 아무 곳에 흩어져 있으니 만약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면 유해의 바람과 햇볕에 그냥 드러나 있지 않게 해주세요. 자, 리을은 뭘까요? 부탁인데 우리가 이런 걸 뭐라 하노? 제가 마지막으로 유언이지요. 유언을 남긴단 말은 죽는다는 거. 이미 체념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서로 걸어보는 눈물을 줄줄 흘렸다. 여인은 말하였다. 장군님, 부디 눈부지 마세요. 말이 끝나자 여인은 정장 사라졌다. 그리고 마침내 본 적도 없게 되었다. 자, 여기다 적어볼까? 이 부분이 바로 비현실성. 최여인 자체도 비현실성이지만 특히 이 부분에서 내신으로 나오면 가장 전기적 성격이 강한 부분 찾아라 할 때 이 부분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행은 그녀의 유고를 거두어 부모의 묘소 곁에 묻었다. 장례를 지낸 뒤에도 이생은 여인을 추모하고 생각하다가 병을 얻어 수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다. 자, 미음도 동그라미 치고 이생은 그만큼 최여인을 뭐 했다고? 네, 사랑했다. 우리 뭐 마누라 죽고 나면 화장실에서 웃는 게 남편이라잖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고지순한 사랑이에요. 적어볼까? 지고지순한 사랑.
자,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해쳐놓아하고 슬퍼하여 그들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는 이가 없다. 자, 이런 거 우리가 고전소설에서 후일담이란다잉. 그래서 뭔가 그 독자들한테 진짜로 있었던 이야기처럼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한. 자, 그래서 3단락 최여인과 자, 여기까지 해갖고 주제는 마지막은 결국 둘이 헤어졌지요. 자, 그런데 주제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생사를 초월한 사랑이 되겠습니다. 아까 생육신 얘기 잠깐 했는데 채랑하고 이생하고 우리 역할을 한번 나눠보면 자, 역사적 인물로 봤을 때 최여인은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 단종. 이생이 김시습. 자, 그래서 살아있는 김시습이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네, 어느 고등학교에서 내신 문제로 최여인이 단종이고 이생이 김시습이라고 했을 때 그의 생육신의 모습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한 문장을 받아 적으시오. 서술형 10점짜리. 뭘거 같노? 나도 틀렸다. 나는 두문불출 있잖아. 네, 그래서 인간사에 관심이 멀어졌다. 그래서 두문불출했다. 이걸로 했는데 답이 아니래요. 너희는 뭘 거 같니? 자, 천천히 말해줄게. 네, 최여인이 단종이며 김시습이 이생이라 봤을 때 생육신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을 찾아라. 라고 나왔으면 어떻게 할래 너희들? 생육신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 모르겠나? 다 틀려야 되겠네. 답은? 하민이 뭘 거 같노? 저요? 틀려도 괜찮다. 내가 화낸다. 뭘 거 같니? 굳이 남자는 네, 틀렸어요. 답은 뭐냐면 마지막 구절에 이제 이생이 병이 들어서 세상을 버렸다는 거. 그래서 이게 바로 단종을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래요. 그새 말로는 아주 주관적인 것 같아요.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34번부터 세 문제 1분 줄게. 자, 다음 매겨보자. 134번에 2번, 136번에 1번, 137번에 4번. 자, 134번 비현실적 환상적 위주고서 아까 우리 적었던 어느 부분? 말이 끝나고 여인이 사라지고 종족이 없게 되고 이 부분이지요. 환상적이 무슨 뜻이니?
정확하게 개념, 환상적. 대학 가서 소개팅을 했는데 멋진 오빠가 나타났다. 자기 완전 이상형이다. 친구들이 너 소개팅이 어떻니? 환상적인. 뜻은 경험해보지 못한. 정확한 사전적 뜻이다. 네, 경험해보지 못한. 네, 대학교 때 그런 남자 있었어요. 와, 완전히 소개팅했는데 여자애 진짜 정말 이쁘다. 환상적이야. 걔 담배 피는데 말보로 피는데 나도 이제부터 필 거야. 그런 애들이 있어요. 자, 그다음 137번에 리을은 뭐라고 그랬니? 차이네. 네, 유언이라 했지요. 자기가 죽으면 이렇게 해달라는 거고 부모와 관련이 없죠. 이거는 읽으면 풀 수 있는 문제. 자, 되게 쉽게 나왔다. 이생규정정. 그러면 앞에 우리 오늘의 하이라이트 무언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자, 지금 방학 때 시간 좀 있을 때 유명한 고전 시가들 수업을 하거든. 그래서 방학 때 너희들 12월부터 시작해요. 지금까지 하는 거는 적어도 배웠다는 정도 기억해야 된다. 쌤이 아주 속상할 때가 언제냐면 시험 기간에 주로 쌤은 옆반에서 수업하고 이쪽에는 남성이고 뭐 경남이고 수업하는데 정배쌤 막 목소리 다 들리거든. 그럼 분명히 이럴 거예요. 규원과 수업했나? 애들이 아니요. 수업 안 했나? 이렇게. 저요? 또 이러네. 오늘 태어나 처음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복습해라고. 알았니? 그래서 학원에서 한번 하고 학교에서도 한번 하고 또 다음에 시험 기간에도 한번 하고 너희 공부하고 한 4번 5번 볼 수 있잖아. 그러면 그 작품만큼은 나아질 수 있다고. 또 너희들이 시험범위 아닌데 보기에 출제됐다. 완전 재수 아이가. 그래서 선생님 보기 뭐 이거 학원에서 했던 건데 예? 항상 그래요. 선생님이 어저께 했었다. 아니요. 서요 그때 좋은 강의 사오시고 이거 내가 막 하다가 그 전날에 풀이했는데 이거 나왔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속상할 때가 많은데 복습해래. 자, 규원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복습 5번 해라. 하루에 한 번씩 꼭 복습. 오늘 많이 안 할 거고 네, 서사까지만 할 거거든. 대신에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규원가 위에다가 하나 적어보자. 자, 이거는 여성이 작가이고요. 오늘 촬영을 하는데 요거 없는 친구들은 요 규원과 현대어로 해석된 건데 요거 보면서 되도록이면 현대어 보지 말고 자기 스스로 좀 해석해 보려고 노력해래. 다음 주는 선생님이 못 올 예정인데 어저께 그저께인가 정대쌤이 자기 수업한 거 자꾸 내한테 보라 해갖고 너무 재밌다면서 딴 거 막 유튜브 보고서 그거 보고 살고 내 거다 보니까 뭐 엄마 때만 얘기 다 하고 막 뭐 항암을 들어가고 머리도 다 빠진다고 정대쌤 머리도 다 뽑을 뻔했어. 사람이 어디 사람이야. 정말 옷으로 슬픈 그런 상황인데 정말쌤은 나를 너무 온정한 사람 취급을 어쨌든 다음 주에는 정배쌤이 들어올 것 같은데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교원과 나머지 복습을 나머지 수업할 거니까 오늘은 서사까지 공부해갖고 다음 주에 반드시 테스트 할 거다. 알았니? 안 배웠는데 이런 거 하면 안 돼. 자, 프린트도 들고 오시고 알았지요? 자, 그러면 작가가 허난설원 돼 있는데 우리 아까 최초의 한글 소설 누가 지었다고? 허균. 허균의 누나예요.
천천히. 자, 헌한서련이 굉장히 똑똑했고 뭐 명석했다 합니다. 뭐 8살 때 시집을 발간하고 너 8살 때 뭐 했노? 그래서 굉장히 박학다식하고 그런데 시집을 잘못 가서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조선시대는 연애가 아닌 중매가 네, 100% 중매입니다. 그래서 중매쟁이 끼고 가문과 가문끼리 이렇게 결혼하기 때문에 남편은 언제 보니? 네, 첫날 밤 결혼식 때도 못 봐요. 여자는 보통이 다 가리고 있어가지고 남자도 이렇게 하고 뭐 가리고 있거든. 첫날 밤에 이렇게 서로 보고 깜짝 놀래요. 그래서 헌한서련은 원래 똑똑한 남자를 만나기를 원했는데 네, 운이 안 좋게도 네, 여기서 보면 장안유엽의 경박자 나오거든. 네, 서울거리에 놀기 좋아하는 양아치를 만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든 시집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빨리 죽었거든. 20대 후반에 그렇게 네, 요절을 하게 되고 좀 기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규방에서 원망하는 노래. 그래서 규원가 밑에다가 자, 규방은 부녀자가 거처하는 방입니다. 자, 주로 사대부 양반집의 부녀자가 따로 자기가 거처하는 곳이 있거든. 박씨 부인 박씨전에 보면 걔가 거처하는 방이 피화당이에요. 양반집은 주로 넓잖아, 그지? 네, 거기서 누구를 원망하는 노래겠니? 남편. 여기에는 갈래가 왼쪽 프린트에 보면 가사인데 무슨 가사가 돼 있니? 두방 가사, 네방 가사. 그래서 여성이 작가친 걸 두방 가사, 네방 가사라고 합니다. 자, 가사에 우리 기본적 형식 정리하고 넘어가자. 그 왼쪽에 보면 형식은 보통 글자 수가 3, 4조 또는 4, 4조 하고 몇은 보고 4음부. 자, 가사 중에서도 아주 기본이 되는 가사. 자, 그러면 이 국문학사적 의의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지. 거기에 뭐라고 돼 있니? 선전하는 가장 네, 오래된 내방가사지요. 그러면 네, 우리가 평가하기에는 가장 최초의 내방가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타이틀이 최초가 들어가면 중요하다. 네, 그래서 조선 전중기 때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시대입니다. 자, 가부터 한번 천천히 들어가는데 될 수 있으면 필기하지 말고 밑에 현대어플이 다 돼 있으니까 머릿속에 이해하고 진짜 모르겠는 거는 밑줄 잘 그어놓고 이거는 해석이 필요하다 하는 건 네, 그렇게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기승전결에서 4단 구성으로 돼 있거든. 오늘은 기까지만 할 거예요. 자, 보자. 엊그제 젊었더니 하마는 벌써 자, 어이 다 늙으니 소년 행락은 소년 끊어볼래? 자, 어린 시절. 네, 행락, 행복했던 일을 생각하니 네, 말해도 소용이 없다. 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자, 이런 걸 인생 무상이라 합니다. 너희들 문학할 때 많이 나왔을 건데 무슨 뜻이니? 자,
자, 소년 시절에는 굉장히 행복했는데 뭐 그때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니? 되돌릴 수가 없는데 자, 그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됐나? 보고 있나? 자, 늙어서야 서른 말씀 세모. 자, 앞으로 내가 어떤 말을 하겠다는 단서입니다. 좋은 얘기, 나쁜 얘기. 세모 쳤으니까 네, 나쁜 서러운 이야기 하자니까 목이 맨다. 우리 너무너무 슬프면 막 눈물도 나오지만 목도 꽉 막히지. 자, 뒤에 어떤 서러운 사연인가 구체적 들어간다잉. 자, 부생모육 이거는 부모가 날 낳으시고 또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날 기르시고 신고 매우 고생을 하셔서 인의 몸을 길러낼 때 공후배필은 못 봐라도 공후배필을 왼쪽에 봐봐라. 높은 벼슬에 있는 벼슬아치를 바라지는 않았어요. 뭐 대기업 다니고 뭐 연봉 한 3억 정도 되고 막 키는 한 185 넘어야 되고 뭐 집이 한 3채 정도 있고 이런 거 안 바랬거든. 네, 그런데 얘가 진짜 바란 거는 군자호구, 군자의 동그라미. 네, 좋은 남자의, 그러니까 인품이 훌륭한 남자의 좋은 아내가 호구다이. 그 호구가 아니고요. 네, 이게 바로 호구의 밑줄 여성 화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훌륭한 남자의 좋은 아내를 원했더니 끊어볼래? 그래서 이게 바로 이상형. 뒤에 반대되는 표현 나옵니다. 그래서 군자호구는 동그라미 쳐놓고. 네, 선생님 이상형도 그래요. 좋은 남자. 머리 크고 목소리 크고. 네, 박학다식한 사람. 자, 그런 사람 원했는데 그러니까 여학생들도 인물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돼. 그냥 반응이 없군. 남자는 인품, 박학다식 이렇게 비웃는군. 자, 그래서 네, 삼생의 원업이요. 이거는 밑에 불교의 윤회 사상 나와 있죠. 그래서 불교 사상. 아까 우리 불교하면 막 저승 나오고 네, 삼생은 왼쪽에 보시면 전세, 현세, 내세 요걸 얘기하거든. 자, 그리고 원업은 세모 쳐봐라. 우리가 업보라고 해서 과거의 잘못이 있으면 현재 괴롭다 하잖아. 네, 그리고 월하의 연분, 월하 노인이 부부의 인연을 맺어주는 사람이거든. 자, 중매쟁입니다. 자, 그 사람의 인연으로 누굴 만나노? 장안, 유역, 경박자, 세모칩니다. 아까 얘기했지? 장안, 서울이다. 네, 서울에서 유협, 놀기 좋아하는 경박한 남자. 누구고? 남편. 자, 꿈같이 만났습니다. 자, 꿈같이 만나서 라는 뜻인데 네, 그러면 고개 들어봐라. 네, 꿈같이 만났다 무슨 뜻일까? 깨고 싶은 이 결혼 무효야. 본인 무효 소송을 진행하겠어요. 꿈같이는 너희들 오늘 무슨 꿈 꿀 줄 아는 사람, 예측한 사람 손. 네, 그럼 대나무 꼽아야 돼요. 신내림 막거려. 네, 꿈은 뭘 꿀지 모르지. 그러면 이 남자를 어떻게 만났다고? 예상치 못하게 만났다. 그래서 예상 X. 아까 얘기했잖아. 첫날 밤에 처음 본다고. 왜? 이렇게. 자, 하지만 노력했거든. 당신은 시집 갔을 당시. 자, 시집 갔을 당시에 마음쓰기입니다. 용심하기는 마음쓰기가 살얼음 디디는 듯. 자, 요거는 일단 밑에다가 열이박빙해서 살짝 낀 얼음이 살얼음 잘못 디디면 빠져 죽어요. 그래서 조심조심 디뎌야 되겠지. 그래서 열이 박빙, 살얼음 디디듯 아주 조심스럽다. 자, 무엇에 대해서? 첫 번째는 까탈스러운 남편에 대해서.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여자들은 결혼하면 조선시대는 다
시댁에 가서 살지. 그래서 시댁 식구들에 대해서 사람 비교들 그렇게 좀 힘들게 지냈는데, 자, 그 다음 계속 보면 3528, 35 곱하면 뭐니? 15, 28, 16. 그래서 15, 16살 돼서 그럼 이전에 결혼했다는 얘기지. 몇 살에 결혼 도대체? 네, 초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결혼했어요. 네, 그때 이제 지나가지고 겨우 지나 천연여질 동그라미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아름다운 얼굴이에요. 그래서 이때가 제일 예쁘다 하잖아. 너희는 다 지났네? 10대 때 다 예뻐요. 20대 때도 예쁘다. 한 30대 때까지도 괜찮아. 자, 아름다운 모습이 저절로 일어나니 이 얼굴, 자, 이 얼굴은 우리 의미 축소라고 합니다. 배웠지 너희들? 자, 이 모습, 이 형체. 자, 그래서 이 몸으로 또 이 태도로 100년 기약하였더니 끊어봅시다. 이것도 대신에 많이 나와요. 그럼 15, 16살 때는 네, 남편하고 100년 기약을 할 정도로 사이가 좋았다. 왜? 이뻐서. 잔인하지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사이가 좋음 나름. 이때도 남편 어렵겠지. 야, 나랑 놀자 이렇게요. 네, 같이 잘 놀았는데 연광은 세월입니다. 훌훌하고 아주 빨리 흐르고 이거 나 같은 표현 밑에 있대. 자, 조물에 시기가 많아서 봄바람 가을물이 배울이 북 지나듯. 자, 위에 연광이 훌훌하고 같이 연결. 이거 설명할 때 배틀 짜는 거 혹시 본 적 있니? 여인들이 배틀 이렇게 날씨 시시리하고 이렇게 짜는 거. 이게 짤 때 쓰는 도구가 북이라 하거든.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손을 놀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빠르잖아, 그지? 그만큼 세월이 빨리 흘러갔다는 표현이다. 자, 사용된 표현법, 지유법 돼 있고 세월이 훌훌 빨리 지나가고 설빈화 동그라미. 자, 눈처럼 새하얗고 또 꽃처럼 아름다운 얼굴. 그러니까 위에 있는 천연여지라고 같은 의미겠지. 자, 그런 모습은 어디 가고 이제 다 사라졌어요. 네, 면목가증, 세모치고, 네, 보기 싫은 얼굴. 늙었다는 얘기예요. 보기 싫은 얼굴이 되었구나. 그래서 설빈화는 과거 자기 14살, 15살 때 모습이고 지금은 뭐가 됐다고? 면목가증이 됐다고. 근데 웃긴 게 헌한설원이 이거 지었을 때가 20대 때예요. 뭔가요? 나는 관에 들어가 있어요. 20대인데 막 잘 못 늙었다면서. 고전 수설이 그거 많이 나와요. 우리 사씨 남전기 했었지. 그때도 사씨가 자기는 이미 이제 늙었으니까 첨을 얻으세요. 20대예요. 네, 조선시대는 빨리 죽긴 죽었나. 하여튼 20살, 30살 되면 거의 할머니 치고 이렇게. 자, 그래서 자기 계속 신세 한탄하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늙어가지고 못생겼다고. 그래서 그 뒤에 내 얼굴 내가 보거니. 그래서 자기가 봐도 굉장히 밉다고. 자, 그래서 어느 님이 날 사랑할 것이냐. 그래서 님은 누구겠니? 애인이겠나 설마. 누구겠노? 남편. 남편이 지금 사랑이 없어졌다고. 원인이 뭐 때문에 생각하니? 면목가증이 됐어. 자, 그래서 스스로 참개하니 누구를 원망하리. 이런 표현이 마지막에 잘 나옵니다. 네, 참개는 부끄러워하니. 내 스스로 부끄러워하니. 네, 누구를 원망하리 하는 건 무슨 표현법이니? 서리법입니다. 자, 그래서 요 밑에다가 적어보자. 자기가 늙어서 남편 사랑을 못 봐. 다 내재다. 수원수구라고 하는데 자, 스스로 책망하고 또 모든 걸 내려놓고 늙어서 그렇다. 네, 그리고 자신의 신세를 판단하는 부분이 기까지 부분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보자. 자, 엊그제는 젊었는데 과거지요.
이미 다 늙었다. 현재입니다. 네, 소년행락 생각하니 말해도 속절없다. 자, 여기서부터는 자신의 서러운 말씀합니다. 구색모유부터 신고하여 여기서부터 이제 과거 회상 부분이다. 자,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어릴 때는 부모 곁에서 잘 지냈지? 자, 그걸 나타내는 표현이 소년행락입니다. 네, 자기가 바랬던 이상형은 뭐예요? 네, 군자제. 네, 군자의 좋은 아내가 되기를 원했는데 소망했는데 네, 뭐 누구를 만났노? 장안이요 경박자 만났지요. 이거만 기억하는 거 아이가? 서울에 놀기 좋아하는 양아치 이렇게.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다음에 학교에 가서는 정확하게 경박자가 무슨 뜻이고 경박한 사람. 그러니까 머리에 든 거 없는 사람. 그래서 이 남편이 실제로 결혼하고 난 다음에 20살 전까지는 좀 잘 지냈는데 이 말처럼 그러고 난 다음에 네, 허난설언이 똑똑하니까 남편도 안 좋아하고 시댁에서도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과거를 아직 급제를 못했거든. 그래서 계속 과거 공부한다고 바깥으로만 돌고 기생 끼고 돌고 나중에 기생 데려오고 막 사랑방에 네, 그렇게 하고 또 허난설에 자식이 있었는데 다 전염병으로 해서 오누이가 죽었거든. 굉장히 기구한 삶이지. 그래서 남편 보고 없고 자식 보고 어쨌든 이런 남자를 만났다. 그래서 뒤에 보자. 당시에는 잘 지냈다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니? 나름 잘 지냈다. 어디서? 네, 100년 기약 했지? 자,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었던 이유는 네, 천년여질이 절로 일어나고 또 당시에 용심하기 살얼음 디디는데 굉장히 조심스레 잘했잖아. 네, 나름 사랑을 받았거든. 자, 그러다가 남편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된 이유가 뭐고? 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서 어떻게 됐다고? 이미 사랑받을 수 없는 면목 가증이 되어버렸대. 그래서 다 누구 탓이란 얘기고? 자기 탓이라고. 넉자로 뭐라고? 수원수구. 자, 살얼음 디디는 듯 넉자로 뭐라고? 열이박빙입니다. 인생무상은? 인생은 항상 변한다. 그래서 요 한자성어 정도는 알고 있어래. 자, 오늘은 뭐 주중반하고 주말반하고 좀 진도 맞추려고 요까지만 하도록 합시다. 자, 복습은 26페이지에 보면 현대어 해석 없고 그냥 돼 있지. 이거 보고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으면 복습 다 끝난 거다. 이거 한번 해봐라. 자, 마치도록 합시다. 너무 빨리 맞았나?